한여름의 소나기가 예고도 없이 갑자기 쏟아졌다. 나는 차를 몰고 큰 도로가를 빠져나와 아파트 입구로 진입을 하는데 처남댁 윤경 씨가 버스에서 내려 정신없이 내 옆을 뛰어가고 있었다. 자동차 크락션을 눌렀더니 깜짝 놀라 내 쪽을 바라보던 처남댁은 내 차를 확인하자마자 차 안으로 급히 뛰어와 올라탔다. 버스에서 내려 비를 피해 황급히 뛰었는데도 비 쫄딱 맞은 생쥐골 마냥 온몸이 젖은 상태였다. 그녀는 숨이 찬지 인사도 없이 한참을 헐떡거리며 숨을 고른다. 난 급한 대로 휴지를 건네주는데 헝클어진 그녀 모습을 보며 순간이지만 묘한 감정을 느끼고 말았다. 어디 가는 길이야? 혹시 나 보러 왔어? 당연하죠. 제가 이 동네 오빠 아니면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미리 연락이라도 하고 오지. 비도 많이 오는데. 이렇게 못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 오빠는 집돌이잖아요. 퇴근하면 딴 데 안 가고 곧장 집으로 오는 거 다 아는데. 같이 저녁이나 먹으려고 왔죠. 왜? 내가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싫어. 그냥 돌아갈까요? 아니, 내가 언제 싫다고 했어. 연락하고 왔으면 우산이라도 들고 기다렸을 텐데. 안타까워하는 말이지. 그래도 나 생각해주는 사람은 역시 처남댁밖에 없어. 아니, 윤경이밖에 없네. 그녀는 전처의 남동생인 처남의 약혼녀인데 하루가 멀다 하고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는 우리 집으로 찾아오고 있다. 오빠, 저녁 먹어야지? 안 그래도 조금 배고팠는데.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니 윤경이 집에 와 있었다. 집에서 밥상을 받은 날이 이혼하고 나서 얼마만인지. 밥상을 차리는 그녀를 힐끔 쳐다보며 재혼이란 거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호호호. 그래서 내가 오빠 좋아하는 차돌 된장찌개를 끓여놨지. 앉아. 금방 차려줄게. 오빠랑 이렇게 마주보며 단둘이 식사하니깐 우리 부부 같지 않아? 그러게 윤경이가 나를 위해 밥상을 다 차려줄지 누가 알았겠어. 하하하. 식탁 의자에 앉아서 밥상을 차릴 때부터 그녀를 몰래 지그시 바라봤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어도 이런 배우자가 내 옆에 있다면 평생을 함께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된장찌개와 그 외 밑반찬은 배추김치와 마른 반찬 두 가지가 전부였지만 수개월간 집밥을 먹지를 못한 나는 군침이 돌았다. 안녕하세요. 결혼 5년 차의 아내가 과거 5년을 넘게 사귄 남자친구와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는 37살 돌싱남입니다. 아내의 과거 남자는 처갓집에서 남자 쪽 형편이 많이 안 좋다는 이유로 만나는 걸 처음부터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답니다. 남자 쪽에서는 싹싹한 아내가 마음에 든다면서 내일이라도 당장 날 잡고 결혼하라고 하는데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장모님이 때려 죽어도 결혼만은 안 된다고 너무나도 극심하게 반대를 하셨고 인사드리러 온 남자를 문전박대하고 면전에다 곱게 키운 내 딸 그런 집에 시집 못 보낸다고 너도 나중에 자식 낳아 키워보라며 고생길이 뻔한데 어떤 부모가 너 같이 가진 거 없는 집에 시집을 보내고 싶겠냐며 결국 부모님의 반대에 못 이겨 헤어지게 되었다네요. 몇 년 뒤 남동생의 친구였던 저를 만나 1년 연애하다 결혼했지만 결혼 3년 차쯤에 성격 차이와 권태 비슷한 걸로 심하게 말다툼하고 아내가 잠깐 집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첫사랑이던 옛 연인을 몰래 만나오다 들켜서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 하는 동안은 친구인 처남과 자주 만나 놀게 되었지요. 그 친구놈은 34살 나이 먹도록 장가를 못 간 노총각이었는데 그렇게 내 앞에서 부럽다고 하루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대면서 선도 보러 다니고 소개팅도 여러 번 했지만 그놈 성에 차지가 않는 건지 아니면 여자들 쪽에서 내 친구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건지는 몰라도
아무튼 번번이 실패를 거듭하더니 제대로 된 연애조차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1년 전 거래처 여직원이라며 사귀기로 했다며 데리고 왔는데 10살이나 어린 20대 후반의 젊고 예쁘장한 여자더라고요. 마침 그 여자친구도 옆 동네에 가까이 살다 보니 퇴근만 하면 우리 부부와 처남대 커플까지 4명이 신혼집인 우리 집에 모여서 저녁도 같이 먹고 술도 한잔하며 어울려 놀았어요. 그런데 처남이 직장 문제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나는 바람난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의 두 쌍이 만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말마다 처남이 자기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 매번 셋이서 함께 놀자고 제안을 했는데 자기 누나 때문에 미안한 감정 때문인지 주말마다 집에만 박혀있는 내가 불쌍해 보였는지 영화를 보러 가도 노래방에 가도 저는 가기 싫다는데 굳이 데리고 다니면서 길을 걸을 때도 여자친구를 중간에 두고 걷고 나 외롭다고 양쪽으로 손도 잡아주고 노래방에 가도 여친이랑 춤 한번 추라고 분위기를 띄우는데 처음에는 친구 녀석이 진심인가? 살짝 민망하기도 하고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에 긴가민가도 했었는데 그렇게 약 6개월가량을 어울려 만나오다 보니 셋이서 노는 게 점점 무덤덤해지더라고요. 근데 언젠가부터 그 여자친구가 평일에 심심하다며 혼자서 우리 집에 찾아와 놀자고 하고 둘이서 저녁 먹고 술 한잔 했는데 작은 방에서 자고 가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남녀 사이에 이래도 되는 건가 싶었는데 2번, 3번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것 또한 무덤덤해지더군요. 그녀는 동생이랑 둘이서 방을 함께 쓰는데 방도 작고 주택의 꼭대기층에 살고 있어. 초여름 날씨인데도 더워서 못 살겠다는 핑계를 대며 더욱 자주 우리 집을 찾아와 자고 갔습니다. 처남 커플은 만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처갓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그 둘 역시 부모의 반대로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엄마 없이 자랐고 며칠 전에는 아빠까지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동생과 함께 큰 집에서 얹혀 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하루빨리 가정을 이루어 동생과 함께 큰 집에서 나가 살고 싶어 했었던 건데 4년제 대학도 못 나오고 더욱이 고아 며느리를 들일 수 없다면서 아들 노총각 귀신을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안 된다고 반대를 하셨답니다. 그것도 인사드리러 간 날 그녀의 면전에서 말이죠. 그녀는 그 집에서 뛰쳐나와 울면서 우리 집에 찾아왔더군요. 그런데 저와의 사이도 깨끗이 정리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녀는 처남과 헤어졌지 나와의 사이는 여전하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결국 둘이서 족발을 소맥 몇 잔 말아먹고 사고를 치고 만 거죠. 그리고 그녀를 반년 정도를 몰래 만나오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친구를 불러 솔직히 우리 관계를 털어놓았더니 드라마 같은데 보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배신자 그러면서 죽일 듯이 달려들 텐데 제 친구는 잘 되었다면서 자기 신경 쓰지 말고 예쁜 사랑 하랍니다. 그리고 셋이서 술 한잔하며 놀았는데 분위기가 어색할 줄 알았는데 예전과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웃고 떠들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를 잘 만나오다 그녀가 저한테 시집 오고 싶다고 해서 본격적인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데 여동생을 우리 집에 같이 데리고 살자고 하더군요. 그녀는 초혼에다 나이도 10살이나 어려 제가 손해본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드는데 제 결혼 소식을 전해들은 이혼한 아내가 연락이 와서는 자기 집안을 완전 콩가루 집안으로 만들 일 있냐며 어떻게 처남댁 될 뻔한 여자랑 결혼할 수가 있느냐며 따지는데 솔직히 저희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까봐 걱정이 됩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도
윤경이가 처남과 결혼할 뻔한 사이인 걸 알고 있는데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요? 반갑습니다. 저는 30 중반의 한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결혼 3년 차부터 숨기고 있던 본성을 드러내며 바람기, 폭력성, 폭언 때문에 결혼 5년 차에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혼자 돌싱으로 지내면서 결혼 때문에 못 다니던 회사도 다시 재취업해서 일도 다니고, 아이도 생각보다 밝게 크고 이대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생각했지만, 전 남편의 선배를 만나게 되면서 정말이자 행복이 뭔지 제대로 느끼고 있네요. 전 남편은 임신해 있을 때부터 바람을 3번이나 피우고 임산부에게 폭언을 일삼고 아이가 어린이집 갈 수 있을 때까지만 참고 참다 아이 호적 내 앞으로 올리고 아이랑 서울로 도망치듯 왔습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전 남편의 선배에게 도움을 받아 괜찮은 회사에 취직하고 그러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처음엔 전 남편 선배이고 그래서 오빠 동생으로 시작하다 어쩌다 보니 서로 호감이 그렇게 애인 사이가 되고 아이가 있는 것도 이혼한 사실도 내 사정을 뻔히 다 알면서도 언제나 날 먼저 신경 써주던 그 사람. 나에게 수호신과 같은 존재였죠. 주말에는 아이와 함께 놀이공원도 가보고 동물원, 영화관, 함께 여행 다니면서 친해지더니 이제는 엄마보다 아빠가 제일 좋다고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친해지고 남편 부모님도 크게 반대 안 하시고 그렇게 재혼하고 임신까지. 입덧하면서 심경 변화도 오락가락 짜증내다 울다 웃다 화내다 그래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내 옆에 있어주는 남편.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네요.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에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해 줄 거라는 걸 굳게 믿는다면 그 인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행복하세요.